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5주차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주차의 첫 번째 주제는 Integration by Parts, 그러니까 이제 보통 번역할 때는 부분 적분이라고 번역하고,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이 그 적분의 기본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인 이 Integration by Parts를 잘 학습하고 이미 이제 상당한 경지에 이르는 학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 적분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잘 모르고서는 복잡한 문제에 대처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의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우리 교재의 7장 시작하는 곳에 간단한 이 7장의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활용하고 있어야 하는 많은 적분 공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뭐 부정적분이든 정적분이든 많은 경우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정의되는 함수 또는 잘 정의되는 값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인 계산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적분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된 경우인데 여러분들의 교재에 상당히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공식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적인 뭐 파워 룰이나 아니면 x분의 1의 적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exponential function, 그다음에 이제 잘 알려진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함수의 적분, 탄젠트의 적분은 사실 조금은 고급스럽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았고, 사실은 탄젠트의 도함수인 시컨트 제곱의 적분 뭐 등등이 소개되어 있고요. 다음에 하이퍼볼릭 사인이나 코사인, 그 다음에 역삼각 함수와 관련된 몇 개의 이 적분 공식들이 소개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 뭐 또는 체인 룰의 정확한 그 역작용이 기본적으로는 치환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경우에 효과적인 치환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 7장은 적분의 기본적인 성질을 공부하는 그런 챕터가 아니고 적분의 테크닉입니다. 그죠? 제목 자체가 Techniques of Integration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계산이나 아이디어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본적인 사실들을 잘 점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분 공식이란 건 없고 모든 적분 공식은 사실 미분 공식을 거꾸로 적은 것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Integration by Parts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 공식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심플하게 생겼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인테그럴 fx g 프라임 x dx는 fx gx 마이너스 인테그럴 f 프라임 x gx dx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분적분이죠. 뭐 이걸 왜 부분적분이라 부르는지는 좀 이따가 대충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사실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미분에서 두 함수의 이 곱의 도함수,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곱의 법칙을 써보면 이게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양변에 만약에 적분기호를 붙인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의 부정적분은 이 함수 마이너스 남아있는 이 함수의 부정적분 이렇게 적히겠네요, 그죠? 사실 이 곱의 법칙의 다른 표현일 뿐이지만 이 부분적분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는 사실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연습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 식을 한번 요약해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이게 원래 주어진 문제잖아요. 이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이 주어진 문제를 그러니까 이 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두 함수의 곱으로 적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과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함수의 원래 함수를 적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g 프라임 x를 부분적으로 적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키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함수를 다시 이쪽에서 미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저 fx랑 gx를 식별하느냐 또는 fx랑 g 프라임 x를 식별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잠시 지나기 전에 흔히 이와 같은 식으로 적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화면의 두 번째 식과 같은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적어두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생각은 없고 이것이 더 내한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이 공식을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결국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이 f와 g 프라임을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대충 아이디어를 드렸겠지만 이 두 개 중에 어느 함수가 쉽게 적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함수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함수가 결국에는 미분되어서 이쪽에 적히는데 미분한 후에 식이 간결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마도 이와 같은 부분적분을 하는 큰 메리트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것을 미분하면 식이 간단해지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몇 번 던져보면 조금씩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example입니다. 인테그럴 x sin x dx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러면 이게 fx고 이게 g 프라임 x 아니냐, 이 경우는 그렇게 잘 적혀 있는데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렇게 적혀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다행히도 도대체 무엇을 미분하면 sin x인가,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미분하면 더 간단해지는가, x를 미분하면 1이 되니까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저 sin x를 g 프라임 x라고 하고 x를 fx라고 한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fx를 한번 적어볼게요. fx는 x g 프라임 x가
sin x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gx를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적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제가 마이너스 코사인 x로 g를 택해서 g 프라임 x는 sin x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fx 곱하기 g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the integral x를 미분하면 1 그리고 이 gx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dx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인테그럴 코사인 x dx 그래서 코사인 x를 적분하면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끝을 내면 조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함수만 미분해서 이 x sin x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적분상수 c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항상 이와 같은 그 초보적인 부분적분의 문제에서는 어느 것이 fx이고 어느 것이 g'x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후의 과정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그젬플 하기 전에 잠시 칠판을 지우고 시작할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그젬플 1의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x를 fx로 그 다음에 sin x를 g 프라임 x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바꾸어서 x를 g 프라임 x라고 하고 sin x를 fx라고 한다면 실제 여러분들의 계산 또는 이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문제가 더 단순해진다기보다는 더 복잡해지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저 fx를 미분해서 식이 더 간단해지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보통은 별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에그젬플입니다. 이건 사실 답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지만 만약에 부분적분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x의 적분인데요. 로그 x의 미분은 쉽죠. 로그 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로그 x의 부정적분을 구할 때 사실은 부분적분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종의 유명한 구구단 같은 공식인데 그 구구단 같은 공식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로그 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로그 x를 1 곱하기 로그 x라고 사실 적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적혔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fx고 이게 g'x는 아닙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로그 x를 적분하는 판에 다시 로그 x를 적분하는 식을 적는 것은 사실 약간 우스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을 g'x로 이 로그 x를 fx라고 하고 부분적분을 적용시켜보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g'x가 1이라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1이 되는가
그래서 가장 심플한 답으로는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gx를 x라고 택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log x 마이너스 인테그럴 여기에 g는 그대로 두고 그 g가 지금 이 경우는 x니까 x는 그대로 두고 fx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 log x가 fx죠. 이 log x를 미분하면 잘 아시다시피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상당히 쉬워지는 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x 곱하기 log x 마이너스 인테그럴 1 dx 그래서 계속 마무리를 하게 되면 x log x 마이너스 x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통 요 1을 적분하면 x 더하기 c인데 그래서 괄호 열고 x 더하기 c라고 적는 것이나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 풀어 헤친 다음에 그 마이너스 1을 새로운 상수라고 부르는 것이나 차이가 없으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부분적분이 처음인 학생인 경우에는 미분이나 적분이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미분해서 log x가 얻어진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적분의 정의였죠. 그렇죠?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저 적분기호 안에 있는 함수가 얻어지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fx랑 g'x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그젬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그젬플 3은 인테그럴 우리가 그동안 x라는 기호를 썼지만 다른 변수가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 제곱 곱하기 exponential t dt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함수를 과연 g'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충 g'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쉽게 적분을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함수를 미분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가를 물어본다면 사실은 둘 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exponential이라고 하는 함수는 미분을 하나, 적분을 하나 별로 변하지 않고 t제곱이라는 함수는 적분하면 차수가 높아지겠죠, 그죠? 차수가 높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를 동원한다면 원래보다 문제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t제곱을 적분해서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것, 즉 이 t제곱을 g't로 선택하는 것은 별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g't라고 선택하고요. 그래서 g't는 2의 t, 저의 선택은 gt는 2의 t, 여기에 상수를 붙여도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식을 만족하는 g 하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c를 붙여서 문제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ft는 t제곱 이렇게 한다면 이제 부분적분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앞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t제곱 곱하기 gt는 exponential t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적분. 그래서 이제 써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f를 미분한 것은 이 t 그리고 g를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단박에 알고 있는 적분 공식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는 여기에 t제곱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t로 바뀌었어요, 그죠? 차수가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은 더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 스텝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2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2를 빼고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이 새로운 부정적분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문제를 곰곰이 살펴보았더니 역시 두 함수의 곱이고, 예,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쉽게 어떤 함수의 도함수로 식별할 수 있고, 예, 나머지 한 함수를 미분하면 식이 더 간단해지는 꼴로 귀결되었음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 앞부분은 그대로 뺏기고요. 예, 마이너스 2. 그래서 역시 이제 약간 제가 속도를 내볼까요? 그러면 이 물건은 적분을 하고 얘는 그대로 두고 t 곱하기 2t 마이너스 인테그럴 얘는 그대로 두고 예, 얘를 미분하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이런 그 약간 fast calculation이 얻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정돈하면 t 제곱 2에 t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t 곱하기 2의 t 마이너스 exponential t의 적분은 당연히 exponential t겠죠. 왜냐하면 exponential t를 미분하면 exponential t니까 exponential t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제가 적분상수 c를 더 보탤 수 있는데 하지만 역시 걔를 풀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또 다른 적분상수 해서 걔를 다른 적분상수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정리해서 답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일종의 교훈은 뭐냐? 예, 어디 갔죠? 이 원래 교훈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하면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적분을 여러 번 적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간단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t 제곱이 아니고 t의 세제곱이었으면 부분적분을 몇 번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만약에 그래서 약간 용기가 생기면 t의 100제곱이라면 몇 번 정도의 부분적분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example 3이 끝났고요. example 4는 칠판을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mple 4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이거 역시 답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어떤 사람은 답을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풀이 과정을 외울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 문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example 4 integral e to the x sin x dx. 자, 둘 중에 어느 함수가 더 적분하기 쉬우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별로 큰 선택이 없겠네, 그죠? exponential도 쉽게 적분할 수 있고 sine도 쉽게 적분할 수 있겠어요, 그죠? 둘 중에 어느 것을 미분하면 더 쉬워지냐라고 물어도 이 x 미분하면 그대로고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이라서 뭐 그것들도 결국에는 비슷한 난이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나 사실 답은 비슷해요. 저는 여기 있는 이 함수를 g'x라고 할게요. 네, 이게 g'x 따라서 제가 exponential은 적분하고 sine은 미분하겠다라고 염두에 두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x를 적분하게 되면 그냥 이 x니까 이건 쉽고요. 그리고 fx는 그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sin x까지도
어렵지 않고, 그럼 빼기 인테그럴 gx는 그대로 써야 하고요. 제가 이걸 사실 순서를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마치 그 어떤 경전에 나오는 그런 어떤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말로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게 gx 곱하기, 그러면 f'x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sin x를 미분하면 cosine x 이렇게 되고요. 사실 이쯤 되면 이게 뭐 이 문제나 뭐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사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상당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앞부분은 그대로 쓰고요. exponential x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역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 이 부분을 g'(x), 이 부분을 fx라고 취급하고 부분적분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얘를 적분하면 아까처럼 그대로 2의 x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인테그럴, 그러면 g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2의 x 곱하기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사인 x dx.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부호까지 정리를 해서 2의 x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2의 x 곱하기 코사인 x. 쟤는 지금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고 다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얘가 마이너스 인테그럴 e to the x sin x dx가 되겠네요, 그죠? 상당히 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문제를 쳐다보지 않으면 스토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이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뭐가 더 붙고 여기에 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적분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면, 얘가 뭐 이걸 제가 값이라고 한다면, 이걸 값이라고 한다면 값은 이 네모 빼기 값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값을 중간에 다 무시하고 이 값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2 곱하기 값은 이렇게 될 거죠. 2 곱하기 값 인테그럴 e to the x sin x dx는 우변은 남아있는, 그러면 2의 x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cosine x. 예. 그래서 양변에 2로 나누어서 인테그럴 2의 x sin x dx는 2분의 2의 x sin x 마이너스 cosine x. 이와 같은 답이 얻어짐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부정적분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적분상수 C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상당히 그 특별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적분 문제를 좀 풀다 보면 부분적분을 반복해서 적용하다 보면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수학을 배운다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약간의 즐거움이 남아 있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실제로 미분해서 여기 있는 2x 곱하기 sin x가 됨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권하고 싶네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에 대한 식으로
이 integration by parts를 설명했었는데 사실은 정적분의 계산에도 이 부분적분을 integration by parts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원래 적을 때는 이 구간 없이 그냥 부정적분으로 적었지만 A에서 B, 그럼 이건 이제 차이가 되겠죠. A에서 B, A에서 B 이렇게 해서 정적분에 대한 부분적분의 공식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뭐 거의 기계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린 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이그젬플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지우면서 할까요? 여기서 시작해보죠. example 5. 그래서 문제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우리가 그동안 다항식도 살펴보았고 로그 x도 있었고 익스포넨셜도 있었고 사인이나 코사인도 등장했지만 지금 처음으로 역삼각 함수가 이 부분적분에 등장하게 되었네요. 자, arctangent x dx.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우리가 이제 로그 x에서 봤을 때랑 사실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기에 1이 곱해져 있고요. 1이라고 하는 것은 x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이 물건의 그 적분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이걸 제가 만약에 g 프라임 x라고 한다면 gx를 x로 택할 수 있어서 여기에 부분적분을 적용하게 되면 x 곱하기 그다음에 fx는 그대로 쓰는 것이죠. arctangent x 대신에 이제 이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듯이 이렇게 0에서 1 쓰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여전히 0에서 1까지 같은 구간에서 자 x는 원래 1에서 적분해서 x가 되었으니 x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냐면 저 arctangent x의 도함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arctangent의 도함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상기해 보신다면 1 나누기 1 더하기 x제곱이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기본적인 미분 공식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필요하면 찾아서 답을 완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인 미분이나 적분의 공식이 머릿속에 빠져 있으면 상당히 이후의 계산에 불편함이 있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야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얘는 그래서 1 곱하기 arctangent 1 마이너스 0 곱하기 arctangent 제로니까 뭐 그냥 0이죠. 그죠? 빼기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적분을 계산할 때 자 여러분들 이 적분을 계산할 때 하나의 어떤 치환이 답을 금방 준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1 더하기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2x 그죠? 뭐 2x나 x나 그래서 그 도함수가 현재 전체에 곱해져 있는 그와 같은 꼴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 더하기 x제곱을 예를 들어서 u라고 치환하고 du는 2x dx가 되니까 그러면 x dx는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제가 2분의 1 인테그럴 그리고 이 범위를 잘 써야 된다고 했죠. 그죠? x가 0이면 u는 1 x가 1이면 u는 2 해서 2 그러면 그 전에 제가 2x dx를 du로 정다고 해서 2를 뽑아냈으니 du 나누기 u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이 u분의 1이라는 함수의 적분 여러분들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로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에 arctangent 1을 구해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각에다가 탄젠트를 생각하면 답이 1이 나올까? 그리고 그 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까에 대한 답은 심플하겠죠. 그죠? 예.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니까 arctangent 1은 4분의 파이 앞부분은 이렇게 해결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u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u라고 했으니 로그 u 그런 다음에 u에 2랑 1을 집어넣고 빼게 되면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답이 얻어지겠네요. 네, 여러분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적분의 공식 자체는 상당히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간단한 함수들의 미분이나 적분을 잘 다룰 수 없다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함수를 g'x로 어느 함수를 fx로 택할 것인가가 이 부분적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생각할 점 이렇게 해서 일종의 경향 도대체 무슨 경향이냐 이렇게 물으면 도대체 어떤 함수들이 더 이렇게 적분을 하기에 용이하냐 또는 어떤 함수들을 미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일종의 경향성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류의 함수들이 하나 있고 이런 부류의 함수들이 있고 이런 부류의 함수들이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신다면 그러면 비교적 쉽게 어떤 그룹에 있는 함수들을 내가 우선적으로 적분할 것인가 어느 함수가 더 쉽게 미분하면 더 간단한 식이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